반갑습니다. 올해로 100살을 훌쩍 넘긴 김명석입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그 긴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 저는 대답 대신 그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눈 속에는 대개 무언가를 더 채우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조급함과 이미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가득 차 있습니다. 환갑잠을 넘기고 예순의 고개를 넘어선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황혼의 입구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소중한 시기에 오히려 더 큰 짐을 집안에 그리고 마음속에 쌓아둡니다. 저는 오늘 지식인이 아니라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독 정치이 많고 아끼는 마음이 지극합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을 견디며 살아온 세대이기에 물건 하나 버리는 것을 죄악시하며 살았지요. 언젠가 쓰겠지. 아이들이 준 것인데 추억이 깃든 것인데라며 집안 구석구석을 채워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집은 물건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낡고 죽은 에너지를 품은 물건들이 집안의 공기를 가로막고 있으면 운이라는 것은 결코 그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저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노년에 운이 트이고 자식들이 화목한 집안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곳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움입니다. 반대로 노년이 고독하고 질병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집은 문을 열자마자 쾌쾌한 냄새와 함께 쓰지 않는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과거의 그림자에 매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멈춰있는 물에는 이끼가 끼고 썩기 마련이듯 운 또한 흐르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인생의 에너지가 젊은 시절처럼 왕성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에너지를 과거의 잔재를 지키는데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단정한 뒷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떠난 자리가 깨끗하고 내가 머무는 공간이 맑아야 비로소 신선한 폭풍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까짓 물건 좀 쌓아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묻겠지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영향력이 훨씬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집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장 치워야 할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자식들의 운, 그리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평안함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남은 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버리기 힘들어하는 것, 바로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낡은 물건들입니다. 특히 예순이 넘으면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집안 곳곳에 과거의 파편들을 모셔두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며 깨달은 진리는 명확합니다. 쓰임이 다한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억지로 막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치워야 할 것은 입지 않는 오래된 옷과 금이 간 그릇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격걸 나타냅니다. 10년, 20년 전에 옷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옷장에 가득 채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살 빠지면 입어야지 비싸게 주고 산 것인데라며 집착합니다. 하지만 입지 않는 옷은 옷장의 숨구멍을 막고 그곳에 퀴퀴한 음기인지를 만들어냅니다. 노년의 운은 깔끔하고 단정한 의복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설레게 하지 않는 낡은 옷들을 과감히 비우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인연과 생기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으로 스며듭니다. 또한 주방을 살피십시오. 이가 나갔거나 금이 간 그릇을 아직 쓸만하다며 식탁에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릇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금이 간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은 복을 깨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나를 대접하는 마음이 소홀해지면 타인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자식들도 이웃도 나를 존경하게 되는 법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온전하고 맑은 것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난의 기운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죽은 사람의 유품이나 지나치게 슬픈 기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물론 떠나간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너무 깊어 집안 전체를 고인의 물건으로 가득 채운다면 그 집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망자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죽은 에너지는 산 사람의 생기를 앗아갑니다. 진정으로 고인을 기리는 방법은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현실의 내 공간은 밝고 화사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저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은 평생을 수집가처럼 물건을 모으며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발 디딜 틈 없이 물건들로 가득 찼지요. 그는 항상 피곤해했고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 물건들이 자네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게 보이지 않나라고요. 결국 그가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의 안색이 밝아지고 고질적인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건에는 저마다의 기운이 있습니다. 오래되어 썩고 부패한 것, 쓰이지 않아 먼지가 쌓인 것들은 정체 징지를 상징합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물 흐르듯 유연해야 합니다. 내 주변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단순히 집을 넓게 쓰는 기술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종량제 봉투를 들고 집안의 구석진 곳을 살펴보십시오.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더 큰 운을 맞이하기 위한 가장 정중한 준비입니다. 비워진 자리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섭리이자 제가 100년 동안 목격한 삶의 법칙입니다. 낡은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릴 때 여러분의 노년은 비로소 빛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건을 비우는 것보다 더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60세라는 나이는 인생의 가을입니다. 가을나무가 찬바람이 불 때 잎사귀를 떨어뜨리는 것은 나무가 매정해서가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버티고 다음 봄에 새 생명을 키우기 위한 생존의 결단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가려다가는 정작 소중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나를 갉아먹는 독한 인연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과 도리를 중시하기에 싫어도 억지로 나가는 모임이 참 많습니다. 동창회, 친목회, 이웃 간의 잔치 등등.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허전하고 누군가의 자랑질에 상처받고 남을 비방하는 이야기에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소중한 인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쓰레기일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독이 무서워 독이 되는 사람 곁에 머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것은 집안에 머무는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팔자가 그렇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는 말들, 이런 말들은 우리 집안의 운기를 어둡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독소입니다. 말은 씨가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내가 뱉은 부정적인 말은 내 집 천장에 머물다가 다시 내 머리 위로 떨어집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원망은 자식의 앞길을 막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도 엄연한 타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의 에너지를 쏟아내면 그 집안은 결코 화목할 수 없고 보부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100년을 살며 수많은 노년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주위에 항상 사람이 북적이고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반면 어떤 노인은 자식들조차 발길을 끊고 외롭게 지냅니다. 그 차이는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가 내뱉는 말의 온도에 있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과거의 서운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의 집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돕니다. 반대로 60년 전의 서운함을 오늘 일처럼 꺼내어 비난하는 사람의 집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우는 따뜻한 곳으로 흐르고 차가운 곳에서는 멈춥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했다면 그냥 허허 웃으며 넘기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조용히 지우는 것이 가장 고귀한 복수입니다. 그 불쾌한 감정을 집안으로 들고 들어와 가족들에게 퍼붓는 순간 여러분은 귀한 운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를 맑게 닦아내십시오. 예순 이후의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맑은 사람들과 깊이 있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집안을 청소하듯 여러분의 인맥 지도와 말버릇을 청소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60세 이후에 찾아오는 고독을 축복으로 바꾸고 잠자고 있던 운을 깨우는 비결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낼 때 생기는 그 여백이야말로 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평온이 머물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건을 비우고 관계를 정돈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처음에는 텅 빈 거실처럼 낯설고 때로는 시린 고독감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순을 넘기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고독입니다. 자식들은 장성의 품을 떠나고 직장이라는 울타리도 사라진 상태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깨달은 사실은 이 텅 빈 상태야말로 비로소 진정한 운이 싹트는 비옥한 토양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노년층의 가장 큰 아픔은 나 자신이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에서 오는 자괴감입니다.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바쁘게 살 때는 몰랐던 외로움이 집안의 물건을 치우고 관계를 정리하면서 더 선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외로움은 타인이 나를 채워주지 못해 생기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나 스스로를 대면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집안에 쌓아두었던 잡동사니들이 사라진 자리에 햇살이 들이치듯 우리 마음의 잡념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라는 신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노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젊을 때처럼 맞서 싸우거나 밤새 잠 못 이루며 억울해 하실 건가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침묵으로 대답하고 미소로 품으십시오. 상대방이 쏟아내는 무례함은 그 사람의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내며 받아치는 순간 그 쓰레기는 여러분의 집안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상대의 독설이 머물 자리가 없으므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순 이후에 어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유연한 힘입니다. 또한 노년의 영성은 비어있음에서 깊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백의 미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림의 빈 공간이 그림을 완성하듯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비어있는 시간이 우리를 완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맑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의 계절이 변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수행입니다. 기는 꽉 찬 곳에서는 정체되고 비어있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순환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공간을 비워둘 때 비로소 건강의 기운과 뜻밖의 인연 그리고 자손들의 번창함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나이 들어 혼자 있으면 처량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속의 잣대일 뿐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을 대접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안을 정돈하며 고요함을 즐길 줄 아는 노년은 그 어떤 권력자보다 당당합니다. 저는 100살이 넘은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시간에 저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현재의 나를 사랑하며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을 친구 삼아 그 속에서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집안의 2가지 쓰레기를 치우고 생긴 그 여유로운 공간은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 머물 유일한 장소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시끄러운 잔칫집보다 고요하고 정결한 방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집과 마음을 그렇게 고요한 성소생소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바로 노년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자 축복입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을 비우고 마음을 좀 먹는 관계와 말을 정리했다면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아마도 이전보다 가벼워진 어깨와 맑아진 눈빛 그리고 고요해진 주변의 공기를 느끼실 겁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결국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가는가의 문제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는가입니다. 노년의 운이라는 것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마주한 깨끗한 방 안의 공기, 정성스레 차린 소박한 식사, 그리고 거울 속에 나를 향해 짓는 온화한 미소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정한 황혼이라 부릅니다. 예순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재산은 은행의 잔고가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무는 공간의 청결함과 내 마음이 머무는 생각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운이 다한 사람으로 치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노인은 종종 집방 늙은이로 취급받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이 사회의 뿌리이자 지혜의 보고입니다. 집안의 묵은 것들을 치우는 행위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생동감 있게 살아가고 있으며 새로운 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공간을 정돈할 때
신기하게도 자식들은 여러분을 더 존경하게 되고 이웃들은 여러분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맑고 깨끗한 기운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삶이 고단하고 육신이 예전 같지 않아 서글퍼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면 가만히 여러분의 손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세상을 일구느라 거칠어진 그 손은 그 자체로 거룩한 훈장입니다. 이제 그 손에 더 이상 무거운 욕심이나 과거의 원망을 쥐어주지 마십시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정갈한 책 한 권,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쥐어주십시오. 그것이 노년에 허락된 가장 큰 사치이자 권리입니다. 제가 100살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보다 더 가벼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내 주변에 오직 맑은 것들만 두는 것입니다. 내일 죽어도 좋다. 그러나 오늘만은 가장 깨끗하고 평온하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저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우는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생성을 정성껏 가꾸는 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오늘 당장 창문을 활짝 열고 해묵은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쓰지 않는 물건은 필요한 이에게 나누거나 미련 없이 작별을 고하십시오. 마음속에 응어리진 사람의 이름이 있다면 그저 미안하다, 고맙다, 이제 너를 놓아준다고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그렇게 텅 빈 방 안으로 지는 해의 따스한 볕이 내리심 때 여러분은 비로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물건과 원망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있었던 진짜 운과 행복을 말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다운 법입니다. 부디 그 아름다움을 잡동사니 뒤에 숨기지 마십시오. 단정하고 맑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이 매 순간 기적으로 가득하기를 이 늙은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십시오.